유흥계에서 먹어주던 여자 연예인 탑5의 은밀한 사생활. 연예인들의 유흥업계 진출. 그들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현실과 논란의 이면. 최영아 장미인의 네이처 하루 한서희. 연예계는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업종 중 하나다. 소수의 연예인은 고액 출연료와 광고 수익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는 반면 다수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직면한다. 화려한 외모와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많은 연예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연예인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폰서나 유흥업계로 발을 들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오는 복합적인 갈등을 반영한다. 2018년 데뷔한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 중 하나다. 성공적인 댄서로 활동하던 그녀는 2024년 화류계로의 전향으로 인해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SNS를 통해 밝히며 사과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네이처는 결국 해체에 이르게 됐다. 하루의 화류계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더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연예계 현실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녀의 사례는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극명히 드러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서희가 있다. 그녀는 연습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인맥과 재력가 및 유력 연예인들과의 연관성으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특정 멤버십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례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단 3시간의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점은 그녀의 경제적 선택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안팎의 복잡한 현실과 얽혀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그녀의 순수한 과거 이미지와 대비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장미인의 경우 정치적 발언과 SNS 활동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화류계를 선택한 점이 화제가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특정 유흥업소에서 주 2회 근무하며 특별한 고객을 대상으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도 했다. 장미인의 사례는 연예계와 유흥업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여자 연예인이 유흥업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특별한 고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논란의 복잡성을 더했다. 기상캐스터 출신 최영아는 또 다른 사례로 언급된다. 그녀는 이혼 소송 등 개인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스폰서의 금전적 지원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해왔다. 그러나 스폰서의 지원이 끊긴 뒤 그녀는 결국 화류계로 진출했다. 부산의 특정 유흥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지만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최영아의 이야기는 연예계와 화류계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배우 한나경 역시 화류계를 선택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배우 경력을 발판 삼아 유흥업계로 진출했지만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힘든 상황을 초래했다. 그녀는 사업가와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그의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한나경에게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 이후 그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여전히 지지하는 팬들이 있다는 점은 연예계에서의 인기와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예계에서 경제적 문제와 생존의 압박은 종종 화류계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시선이 얽힌 복잡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서 많은 연예인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 선택의 무게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논의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영상은 연예계의 양극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며 단순히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연예계 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이 스타 로맨스 법적 공방 뜨거운 방송 10대 뉴스 2024 연말 결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뜨거운 로맨스부터 법적 공방까지 방송계의 다양한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간 스포츠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했던 방송계 10개 뉴스를 꼽았다. 배우 류준열, 한소희, 해리의 삼각관계는 일명 재밌네 대첩이라고 불리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던 해리가 재밌네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류준열이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며 저도 재미있네요 라고 게재해 해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각종 구설수에 오른 류준열과 한소희는 결국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주 만에 결별했으며 함께 검토 중이던 드라마 현옥 출연도 무산됐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두 사람은 쌍방상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던 정황과 박지윤의 경제활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지윤이 일간 스포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동석의 이 같은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치열방 공방이 전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는 지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자진 하차했다. 배우 황정음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SBS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 강렬한 공조를 담은 이야기. 오는 29일 오후 10시 첫 방송. 배우 황정음은 지난 4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 A씨를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황정음의 저격글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까지 공개되자 A씨가 자신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황정음은 공개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월 황정음은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설이 불거지자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렸다.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각하됐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강영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강영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영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영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 이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이 여파로 개는 훌륭하다는 폐지됐고 동물은 훌륭하다로 리뉴얼됐다. 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리드 보컬 최정훈이 지난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해 관심이 모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첫 공개 열애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준 것은 KBS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다.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최정훈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민은 지난해 8월에 출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투 러브를 듀엣으로 불렀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펼쳐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중계에서 MBC가 11일 동안 일자별 시청률 정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전체 경기 중계 시청률에서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MBC는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 중계가 전국 시청률 18.3% 닐슨 기준을 기록. 파리 올림픽 중계 지상파 3사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SBS 플러스 예능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가 작가 불공정 계약,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젠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배우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제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선제 업고 튀어를 통해 변우석은 각종 CF 광고 모델 자리를 섭렵하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7월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연예인 전용 출입구 등을 개설한다며 각 연예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